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터지자 며느리의 머리채가 거칠게 휘날렸습니다. 임신 중인 몸을 지키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만 시누이 둘이 달려들어 옷자락을 잡고 함께 흔들었죠.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그 순간 소파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졌고 손끝으로 바닥을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앞엔 검은 세단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 그리고 그날 시댁은 끝장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랑과 고마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늦가을 오후 2시였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햇살이 시댁 거실의 유리문을 타고 들어왔죠. 그 빛은 따뜻해 보였지만 수연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군가의 집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지만 그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두 집안의 계약에 가까웠죠. 수연은 그 사실을 오늘 이 문턱 앞에서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죠. 왔어? 들어와.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현관문을 넘었습니다. 신발장 옆 가지런히 놓인 명품 구두들 사이로 그녀의 평범한 운동화가 놓였죠. 햇빛에 반사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시댁 식탁 위엔 나물 반찬 6가지, 된장찌개,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죠. 밥상 위의 나물은 가지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시누이 2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죠. 4사람만의 식탁? 그 위로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수연은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수저를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세상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옷깃을,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김치 한 조각을 집었지만 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렸죠. 언니 손톱 관리 안 하세요? 요즘 네일샵 진짜 싼데. 바쁘셨나 보지 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수연은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날카로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수연은 며느리가 아니라 타인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초대받았지만 진짜로는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죠.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웃어야 하나? 아니면 참아야 하나?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랐죠. 수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끝이 데일 것 같았지만 그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차향이 코끝을 간지렸지만 그 향기마저 낯설었죠.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선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핏줄이 먼저였고 마음은 그 다음이었죠. 아니, 어쩌면 마음은 애초에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은 뉘앙스가 숨어 있었죠. 수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수연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사업. 그래, 사업. 근데 무슨 사업인지는 안 물어봤나? 엄마, 그냥 넘어가요. 부끄러우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의 공기를 단단히 얼려버렸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건 그녀가 이 집 문턱을 넘기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죠. 수연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 말이 지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수연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그릇을 닦으며 자신을 다독였죠.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녀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천천히 훑었죠.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다짐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참, 그 얼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유리잔이 싱크대에 내려앉았습니다. 물소리만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죠.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언젠가 드러날 진실의 그림자를,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이 가족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예감을. 그 말이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물은 따뜻했는데 그녀의 손끝만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TV를 봤습니다. 화면에선 드라마 속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만 가봐. 우리 아들 올 때쯤이면 피곤할 테니. 네, 어머님. 수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발끝이 문턱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길게 스며들었죠. 그 얼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 끝에 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안에 깊은 불안을 새겼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발끝이 문턱을 넘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들은 말도, 느낀 모욕도, 참아낸 눈물도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 폭발할 거라는 것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의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떴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연아, 이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와.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아니, 밝은 척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무심하게 TV를 봤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는 내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가족이 모인다는 말. 그건 수연에게 초대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과일 바구니와 한과 상자를 들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말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웃고 있으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수연의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어요. 바구니를 든 손이 축축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른 하나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였죠.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언니 왔어요? 어머, 그 바구니 어디서 샀어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트에서 샀어요. 마트?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백화점에서 샀는데 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시나 봐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수연은 바구니를 든 손에 힘을 줬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의 남편, 그리고 조카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연을 쳐다봤죠. 그 시선들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마치 작은 칼날처럼. 왔어? 늦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던진 말이었죠. 앉아. 저기 구석 쪽에. 수연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소파도 아닌 작은 의자였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편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쿠션이 있고 등받이가 넓은 곳에 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자리엔 차가 오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쟁반을 들고 지나갔지만 수연의 앞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수연은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배를 살짝 감쌌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녀의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부엌 좀 도와줘.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함께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들은 수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끼리끼리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언니, 이번에 남편이 명품 가방 사줬어. 와, 진짜? 나도 다음엔 조를까봐. 어느 브랜드야? 부엌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산더미처럼. 시어머니가 수연을 쳐다봤죠. 너는 설거지나 해. 우리는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그 말에 시누이 둘이 웃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너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임신?
애 가질 돈은 있나 봐. 애 낳으면 더 끝나는 건데. 그 말에 부엌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수연은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 구석 자리였어요. 밥상 위엔 화려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하지만 수연의 앞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접시에 음식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 정성스럽게 담아준 것처럼. 하지만 수연의 앞엔 빈 접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직접 덜어먹어. 손님도 아닌데 뭘 떠먹여줘.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갈비를 집으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월급 얼마예요?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멈췄죠.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가 일도 하시니까 두 분 합치면 괜찮겠다 싶어서. 신우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엔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이라 연봉이 꽤 되거든요. 언니 남편은 중소기업이죠? 애 낳으면 키울 수는 있겠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어요.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어디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뭐, 애를 낳으면 우리가 봐줘야겠지만. 하지만 그 말투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졌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목소리보다 먼저 떨어졌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생명.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집에서 키워야 할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설마 임신한 거 아니죠?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네, 괜찮아요. 수연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붉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디오만 켜놓은 채 창밖을 봤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눈물에 번졌죠. 흐릿하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댁 게스트룸의 좁은 침대 끝에 앉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죠.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흩어진 말들이 가시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애 낳으면 더 끝나는 건데 우리가 봐줘야겠지만 중소기업이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였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생명.
수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네가 태어날 곳이 이런 곳이라서. 명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식사 후 남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물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모욕은 밤새 식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처럼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수연에겐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입구에 서서 수연을 바라봤어요. 어제 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가족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연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어제 힘들었어. 나를 좀 봐줘. 우리 아기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가 이미 닫은 문 앞에서는 모든 말이 사치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죠. 모르겠어. 회식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수연은 손에 든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산부인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죠. 옆에는 남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7주입니다. 아기 심장 소리 들려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죠. 진료실을 나오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결국 전화는 끊어졌죠. 수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혼자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가?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애를 키울 수 있겠어? 집도 좁고 돈도 빠듯한데.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엄마한테 말은 하지 마.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거실에서 게임을 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수연은 배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죠.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입만 열면 귀찮다는 반응뿐인 이 집. 임신 소식조차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여기는 남편. 알게 되면 더 심하게 무시할 시댁 식구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연아, 내일 우리 집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일일까?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가봐. 그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음날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천천히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수연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들어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거실엔 이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이었죠.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누이 둘이 양쪽에 섰습니다. 마치 수연을 가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참 웃기네. 우리 아들 월급으로 애를 키울 생각이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어요. 일? 내가 뭘 할 줄 알아? 시누이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안 돈 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진심을 말해.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갑자기 수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고. 수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누이 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수연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하나는 옷깃을 잡아당겼죠. 언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나가요. 내가 애를 낳으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수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놓으면서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찧었어요.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제발 저는. 닥쳐. 시누이가 수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수연은 더 바닥으로 쓰러졌죠.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를 지키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죠. 너 같은 게 우리 가족? 웃기지 마. 당장 나가.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아들아, 이 애가 임신했다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남편은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아, 일단 일어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누나들을 말리지도 않았죠. 수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무릎은 멍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며 손이 떨렸어요. 어디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죠. 수연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몸은 떨렸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을 벗어나 비 오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어딘가에서 또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연이었습니다. 하염없이 수연은 비 오는 밤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차가운 가로등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죠. 눈물이 목소리보다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가슴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잡혔던 머리카락, 시누이들의 폭언,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양 아래로 들어가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죠. 그때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기!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젖은 옷,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빗물에 젖어 흐릿했어요. 간신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임신 중이세요? 네, 7주 아기가.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위치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연을 진찰했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출혈 위험이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그 말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또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결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아빠. 결혼한 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사랑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떨렸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병원이에요. 뭐?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야? 아빠가 지금 간다. 수연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 여인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한지연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누이 둘은 각자 방에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몇 초뿐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제 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시어머니는 전화를 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한지연 회장. 그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재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람. 하지만 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그리고 딸이라니?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TV 소리가 끊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머리채를 잡던 순간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고 시누이들이 웃으며 수연을 밀쳤던 장면. 언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요. 바닥에 쓰러진 수연의 모습. 제발 저는.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은 잔인했습니다. 그날의 비명, 그날의 눈물 모두가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었죠. 아니야, 설마.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곧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며느리가 한지연 회장의 딸이라니. 그 평범해 보이던 며느리가, 마트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온 그 여자가, 손톱 관리도 안 하던 그 애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애를.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엔 뉴스 앵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죠. 한지연 회장, 실종됐던 딸 찾았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지연 회장이 10년 만에 실종됐던 딸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름은 김수연. 시어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의 사진이 떴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었지만 분명 수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한지연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TV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렸어요. 벽시계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창문 너머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시대갑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회색 슈트를 입은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 한지연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든 비서가 그녀 옆에 섰죠. 그 뒤를 따라 수연이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젖은 옷을 입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차분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비가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구두가 젖은 바닥을 딛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시댁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지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죠? 한지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지연과 수연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시누이 둘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그 소리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가 머리채를 잡혔던 그곳, 바닥에 쓰러졌던 그곳,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쩐 일이십니까? 한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렸어요. 수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지연 회장의 딸입니다. 그 말에 시누이 하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거실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그건 말이 끊겼습니다. 한지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머리채를 잡았죠.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비 맞고 거리를 헤매게 했고요. 시누이 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포에 잠겼어요. 한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무거웠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지연과 수연은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 문 앞에서 한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비 오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소송 서류가 시댁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 한지연 법률사무소. 서명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사인을 했어요. 봉투 위에 적힌 문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통지서. 봉투 위에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손이 얼어붙었어요. 종이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붓으로?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원고 김수연. 피고 이영숙 시어머니, 김민정, 김민서 시누이. 소송 내용 폭행,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시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내밀었죠. 시누이 둘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다른 시누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지연 딸을 쳤어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연 회장, 실종됐던 딸 찾았다. 대기업 회장 딸 시댁에서 학대당해. 재벌가 며느리 학대 사건, 법정 다툼으로. 뉴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사 제목에 올랐고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노트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을 학대한 시댁 가족, 법적 책임 논란. 한지연 회장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엔 수연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죠. 시누이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죽이는 공기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죠.
한지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를 지킬 뿐이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그들이 한 짓 모두 기록으로 남기세요. 네, 회장님. 이미 CCTV 영상, 병원 기록, 증인 진술 모두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쉬고 계십니다. 아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낮은 피아노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시댁 거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영숙 씨, 김민정 씨, 김민서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한지연 회장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소환 일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환이요? 네. 폭행 및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귀하와 두 따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CCTV, 병원 기록, 증인 진술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숨막히는 정적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법원이었습니다. 수연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법정 안엔 기자들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증거 자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저. 말이 끊어졌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명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증인석에서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느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한지연 옆을 걸으며 법원 복도를 나왔어요. 햇살이 복도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한지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연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세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약함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수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그리고 진짜 용서. 그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대리, 잠깐 올라와 보세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일까?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리, 이게 자네 아내 얘기인가?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지연 회장 딸, 시댁 폭행 사건 법정 다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죠. 야, 너 뉴스 봤어? 내 와이프가 한지연 회장 딸이라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와.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향했죠. 자신의 집. 아니, 수연과 함께 살던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수연의 옷도 신발도 화장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오빠에게.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빠. 마이너스 수연. 남편은 편지를 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들은 창백했고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누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했어야지. 이제 우린 다 끝났어. 다른 누나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잘렸어. 내 때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소송 취하하게 해.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넌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은 한지연 회장의 집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경비가 서 있는 대문. 그곳은 그가 알던 세상과 달랐어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김수연의 남편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전화 통화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긴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녀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전 이제 오빠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와의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남편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수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혼 서류가 그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오래된 집의 지붕에선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거실은 이제 빗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파는 낡았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어요. 경매 딱지가 대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죠. 바닥에 액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수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수연. 그 옆엔 남편이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액자 위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액자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저 눈빛을 두려워하게 될 줄은.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작게 속삭이듯. 수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거실에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둘이 들어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다른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각자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잖아.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딸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 하나뿐이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고 있었어요. 창밖은 새벽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진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부서지고 있었어요. 심전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삐.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똑똑.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작게. 그 아이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병실을 채웠죠. 며칠 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수연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꽃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로 모든 걸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빛이 복도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벽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미움이 끝난 자리엔 용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연이 놓고 간 꽃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살짝 흔들렸죠. 시어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손엔 수연이 놓고 간 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손해배상금도 청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시누이들은 벌금형을 받았죠. 하지만 진짜 처벌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그곳은 한지연 그룹의 협력사였어요.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죠. 시누이 둘이 다니던 직장들,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지연 그룹과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압력이 들어왔고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수연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지연 회장의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었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 한 명, 바로 수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복수는 끝났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아기와 함께요. 심전도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링거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연은 한지연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김씨 일가의 근황입니다. 한지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옆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 둘 각각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김 씨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재산 분할 소송 중입니다. 한지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더 강하게 나갈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감정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수연이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수연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수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연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용서해요.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제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않을 거예요. 문을 나서며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한지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한지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넌 이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도
이제 그 세상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지연 재단 개관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단상 위에 수연이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머리. 그녀의 옆엔 한지연 회장이 서 있었어요. 겨울은 길었지만 봄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그녀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햇살이 단상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어요.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재단 정원이었습니다. 한지연이 수연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맙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요.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딸그랑. 그녀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연의 새 집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들어왔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아기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옷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 어떤 집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엔 그녀가 직접 세운 집이었으니까. 거실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지연과 찍은 사진, 아기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 햇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집안을 채웠어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수연은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내는 이를 보고 잠시 멈췄죠. 이영숙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며느리였던 시간,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전하고 싶었다. 행복하길. 마이너스 시어머니.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지난 모든 계절의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이 빛에 반짝였죠. 빛의 반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용서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놀이터였습니다. 수연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작게 웃었습니다. 까르르. 멀리서 한지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미소 지었어요. 햇살이 놀이터를 비췄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피어났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엔 사랑이 자랐어요. 그리고 봄은 다시 그녀에게로 왔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당신의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대기업 회장 딸인 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 때린 시댁 식구들. 다음 날 시댁 식구 전부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